저번 주까지만 해도 21기 출연자들 중에서 정숙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화를 보고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제 생각에도 확실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틱틱대고 까칠해 보이던 순자와 옥순이 떡상하는 듯 하죠. 저도 순자를 봤을 때 처음에는 좀 틱틱대고 말도 막하고 까칠하게 해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인상도 더럽고 까칠해 보이는 사람이 순자처럼 행동한다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순자처럼 조그만한 애가 틱틱거리니까 귀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옥순도 차라리 화장을 지운 게 더 낫더라고요.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화장도 빡세게 하고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회차가 진행되고 털털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번 화에서는 순자와 옥순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숙 같은 스타일은 좀 별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번 화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 화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랄까요? 시종일관 높은 텐션, 야자애기, 먹부심 등 좀 별로였던 장면들이 이번 화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정숙의 모습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랜덤 데이트가 진행됐는데 정숙은 운이 좋게도 본인이 원했던 상철과 매칭이 됐습니다. 상철은 순자를 원했지만 뭐 상철도 정숙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로 원했던 커플이 랜덤 데이트로 매칭이 된 거죠. 거기다가 가장 특이하기도 하고 예뻐 보이는 교복을 입고 데이트를 하게 돼서 정숙은 굉장히 텐션이 업되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정숙과 상철이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정숙과 상철은 벽화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벽화를 보다가 상철이 옛날이다 보니까 못 살던 시절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벽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숙은 공감돼, 저 오늘부터 가난하거든요, 떡볶이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어제 되게 너무 다 투자해서 라고 답해주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전 리뷰에서도 말했었지만 정숙이 대게를 산 이후에 굳이 모든 출연자들 앞에서 계속 굶어야 된다고 죽는 소리하고 1년 후에 봐요 뭐 이렇게 너무 티내는 걸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됐던 게 3대1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정숙이 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먹이려고 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대게를 언급하는 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날 데이트를 했던 당사자인 상철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상철도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아, 내가 어제 대게값을 조금은 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찝찝하겠죠. 하여튼 정숙은 높은 텐션으로 상철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닙니다. 상철은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하죠. 뭐 슈퍼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사진도 찍었다가 그네도 탔다가 등등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학교 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철은 학창시절에 야간 자율학습 튀고 그러느라 담을 넘었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는데, 정숙은 본인은 야간 자율학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상철이 정숙에게 자율이었냐고 묻는데 정숙은 말은 자율이지만 강제였다고 말하고, 그래서 정숙은 선생님께 야간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지 강제학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엄마가 허락해서 3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정숙의 얘기를 듣고 상철도 본인 야간 자율학습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숙은 상철의 말을 끊어버리고 본인은 방해꾼이었다면서 자아가 강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그 시간 보내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상철이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라고 말하자 정숙은 그냥 더 자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본인은 반에서 1등이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느낀 게 정숙은 분명히 특권의식, 본인만 특별한 존재라고 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야간 자율학습 하기 싫죠. 저도 맨날 도망 다녔는데.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에 빠져도 된다? 이건 좀 말이 다른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특권의식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시스템이 있는 건데 반에서 1등 한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거기서 야간 자율학습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숙은 본인이 특별하다는 생각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정숙도 특별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알고 보면 다 특별하다고요. 근데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리저리 실수 없이 데이트를 진행하다가 드디어 식사를 하는데 뭔가 정숙 본인은 굉장히 잘 먹는다는 듯이 말하면서 먹부심을 부립니다. 정숙은 한편으론 걱정인 게 오늘 살짝 입 터지면 내일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러겠다라면서 엄청 잘 먹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놓고서는 몇 입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죠. 그래서 상철이 정숙이 잘 못 먹는 걸 커버쳐 주려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속 안 좋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이라고 말하는데 정숙은 떡볶이를 거의 못 먹고 있으면서 지금 속 안 좋은데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라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철이 뭔가 이상했는지 라고 말하는데 정숙은 계속 먹부심을 부리죠. 원래 먹보들은 그렇게 먹는데 그냥 이라고 말하는데 상철은 정숙 그릇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떡볶이를 보면서 에이 먹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숙은 먹으면서 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지금 이 떡볶이 처음에 제가 잘라드린 거 아니에요? 라면서 정숙 너 하나도 안 먹어놓고서 뭔 소리 하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숙은 이젠 또 떡볶이가 매워서 못 먹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좀 어이가 없었는지 정숙은 아주 부풀려 말하는 타입인 것 같다고 돌직구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정숙은 끝까지 증빙하고 싶다. 저 이렇게 먹는 저 자신 새로워요. 라면서 끝까지 먹부심을 부리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숙 왜 이러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뭐 그렇게 어필할 만한 일인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장면이. 아니 잘 못 먹을 수도 있지 실제로 잘 못 먹는 게 이렇게 바득바득 우기면서 잘 먹는다고 해야 되는 건가? 정숙 본인은 많이 먹는데 말랐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건가? 그래서 상철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라면서 정숙의 앞뒤가 다른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정숙에게 말하며 데이트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정숙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숙 본인은 뭐든 다 잘하고 밝고 행복하고 등등 뭐 이런 좋은 모습을 강박적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먹기도 잘 먹어야 되고 언제나 행복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과 스몰토킹도 잘해야 되고 등등 좀 본인이 스스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숙은 본인 얘기만 해요. 상철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잘라서 본인 얘기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반에서 1등 했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본인 얘기만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데 그런 정숙과 같이 있는 상철은 기가 빨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여튼 상철의 기가 빨리는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모든 출연자들이 상철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기가 빨렸냐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묻습니다. 진짜 웃겼던 건 영철이 진짜 진지하게 근데 왜 상철님 얼굴이 기가 빨린 느낌이야?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상철의 표정이 정말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상철이 모든 출연자들의 걱정을 받고 있는데 정숙은 나 때문이 아니야 라면서 조금 시무룩해 합니다. 저는 이게 정숙이 운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숙은 다대일 데이트의 압박이 너무 커서 운다라고 현숙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정숙이 운 이유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대일 데이트는 이미 전날에 끝났고 상철과의 데이트에서는 텐션도 장난하게 높았으니 말이 안 되죠. 뭐 인터뷰에서는 썸남이 본인 친구와 썸 타고 있고 나랑도 썸 타고 있고 썸남 썸녀가 엮여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변명일 뿐이고 사실 상철과의 데이트가 잘 안 됐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오는 거죠. 본인은 데이트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데이트 마지막 즈음에 상철이 정숙에게 말을 아주 부풀려 하는 편이라고 돌직구로 말한 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상철의 표정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상철은 데이트가 재미없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본인만 즐거웠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거죠. 거기다가 뭐랄까 출연자들이 정숙에게 상대방 기빨리게 만드는 너무 텐션 놓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라는 듯이 말해버리니까 이것도 서럽고 뭐 등등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본인은 3대1 데이트할 정도로 인기녀였는데 분위기상 상철에게 거의 차인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으니 서러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3대1 데이트가 부담돼서 울었다는 둥 썸남 썸녀가 복잡하게 엮여있어서 울었다는 그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본인 위주의 본인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화에서 딱 정숙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